아랫배도 살살 아프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시원하지도 않는 것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정에 가장 예민한 장기가 대장이죠. 어떤 음식이 내 장에 잘 맞는지,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차요법은, 네, 안녕하십니까,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나 걱정거리가 해결되지 않고 긴장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랫배도 살살 아프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시원하지도 않는 것이 우리가 흔히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체에서 감정에 가장 예민한 장기가 어떤 장기일 것 같습니까? 바로 대장이죠. 왜냐하면 다른 장기에는 과민성이란 말이 별로 없지만 유독 대장에만 과민성이란 말이 붙어 있는 겁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설사를 하는 형이고, 두 번째는 변비형,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가 혼합된, 그러니까 변비와 설사 교대형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대장이라고 하는 장기는 배설기관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대장은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장기입니다. 대장은 면역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면역세포의 70%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약해지면 당연히 면역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은 제2의 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의 70%가 장과 관련이 있고,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도 50% 정도가 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좋지 않게 되면은 사람이 우울해지고 예민해지고 안정이 안 되면서 좀 공격적인 성향으로 바뀔 수가 있죠. 장과 만성 피로 증후군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나온 논문을 보게 되면은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의 90% 정도가 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죠. 장과 피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은 장의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이 좋지 않게 되면은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변비 같은 것이죠. 변비가 있으면은 얼굴에 트러블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아토피 질환도 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가 노화되는 것과 많은 관련이 있는데요. 장이 약해지면은 일단은 유해균 독소가 장 점막을 통해 가지고 혈액을 따라서 전신을 순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포를 막 공격을 하죠. 그러게 되면은 질병이 유발되고 인체의 노화가 촉진됩니다. 그리고 비만도 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가 앓고 있는 고지혈증,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같은 심혈관 질환도 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알러지성 비염이나 알러지성 천식 같은 경우도 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당뇨나 암 같은 경우도 장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포크라테스는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메치니코프는 죽음은 장에서 시작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남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어떤 사람한테 잘 걸릴까요? 대개 이제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잘 걸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강한 스트레스나 감정 변화를 자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대장의 운동 리듬이 깨지는데, 평소에 신경이 아주 예민한 사람들은 아주 조그마한 감정 변화에도 정상적인 대장 운동에 지장이 오기 쉽고, 그로 인해 가지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잘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개 이제 남자들보다는 감수성이 예민한 여성들이 2배 정도 많고요.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이나 기사님들, 수험생들도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화기 쪽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 중에 약 60% 정도가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일 정도입니다.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질환을 발견할 수가 없고, 대개 신경성이라는 말만 듣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이 많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감기에 이어서 결근 원인 2위에 올라 있는 정도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틀러나 나폴레옹, 그리고 프랑스의 루이 14세, 이런 사람들도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나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역시 대장증후군으로 많은 고생을 하신 사람들입니다. 자,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이겨내기 위한 식이요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내가 어떤 음식이 내 장에 잘 맞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관찰해 보거나 아니면은 며칠간 식사 일지를 써보게 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는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에게 먹는 음식을 조절했더니 환자들 중 75% 정도가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논문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일정한 시간에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 식이섬유는 대장에서 유산균과 같은 유익한 세균들이 번식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장을 튼튼하게 해서 설사나 변비 둘 다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먹는 음식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설사가 잦을 때는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밤이나 연근, 감, 매실, 도토리, 이런 음식들이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변비가 잦을 때는 사과나 호두, 참깨, 마, 고구마, 우엉, 양배추, 부추, 이런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금해야 되는 음식도 있는데, 일단은 술이나 카페인, 탄산음료 같이 가스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 같은 것은 금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이제 담즙을 과도하게 분비시킬 수 있는 고지방이나 튀긴 음식 같은 경우도 금해야 되고, 자극성이 강한 교추나 겨자, 자극성 있는 거, 이런 음식, 그리고 이제 차가운 아이스크림이나 우유, 탄산음료, 이런 것도 적게 드시는 것이 좋겠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밀가루 음식 같은 것도 적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특정한 음식을 먹었더니 설사나 복통이 심해진 경험이 있다면은 그런 음식은 가급적이면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대개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좋은 음식을 꼽으라면은 마와 연근, 사과를 꼽을 수가 있게 된대요. 이 마를 먹어보면 굉장히 끈적끈적한 성분들이 있죠. 이것이 이제 뮤신이라는 성분인데, 이것 자체가 소화 효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화를 돕고 장내 유산균 증식을 시켜가지고 장 운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가지고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소화력을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설사와 변비 둘 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근인데요. 이 연근은 섬유질이 많고 대장을 깨끗하게 하는 정장 기능이 있고, 또 설사를 멈추는 지사작용이 있는 탄닌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환자가 먹으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 우리가 춘향전을 보게 되면 이도령이 월매집을 찾아서 처음 대접받은 술이 바로 이 연으로 만든 연근술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과가 도움이 되는데요. 이 사과의 구연산은 위산 분비를 활발하게 해서 소화를 돕고, 또 사과에 많이 들어있는 펙틴 성분 같은 경우에는 장 운동을 자극해 가지고 장내 유익균 번식을 돕고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유독성 물질 흡수를 막아주고, 그리고 또 이제 장내 노폐물을 잘 배설시켜 가지고 장을 깨끗하게 하고 변비와 설사를 없애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차요법은 대표적으로 매실차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매실은 알칼리성 식품인데요. 위와 십이지장의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체기나 소화불량을 개선시켜주고, 또 매실에 많이 들어있는 피크린산 성분 같은 경우에는 장을 깨끗하게 하는 정장작용이 있기 때문에 배탈로 인해서 생기는 복통이나 설사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내장 평활근에 이완작용이 있기 때문에 복통을 진정시켜주는 데도 매실이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 매실에는
구연산과 비타민 C가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매실차를 음료수처럼 꾸준하게 드시게 되면은 배앓이뿐만 아니라 피로 회복에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과민성 대장에는 복부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가 차가우면은 위와 장의 연동 운동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둥글게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은 장 운동이 활발해져 가지고 소화가 잘 되는데, 이는 장 운동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계 방향의 마사지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뿐만 아니라 소화불량이나 변비, 소화기 질환에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죠. 자, 마지막으로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한방에서 쓰는 좋은 처방을 설명드리면은 개비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개비탕이라고 하는 것은 위와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또 위와 장의 경련을 진정시켜주면서 또 대장 점막이 수분을 정상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이 개비탕의 재료는 인삼, 그 다음에 연자육, 산약, 그 다음에 또 소화기를 튼튼하게 해주는 백출,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복령, 그리고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산사, 귤 껍질인 진피가 되어 있는데요. 진피는 기순환을 잘 시켜주고요. 택사, 생강, 대추, 감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처방이 바로 개비탕입니다. 개비탕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세와 또 그 사람의 체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서 처방을 하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경이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생길 수밖에 없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